네. 네, 살다 보면 행복하고 좋은 일들도 많지만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운 일도 생기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네. 또 심리적인 충격을 받는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 충격을 받으면 정신이 아찔해지거나 막 아득히 멀어지는 듯한 느낌, 소위 멘붕 멘붕. 오는 네. 현상이 다소 좀 길게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극단적인 감정의 소용돌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정적인 고통을 일으키는 일들은 다양하죠. 심한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경우, 과거에 경험한 트라우마하고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또 다시 감정적인 고통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예를 들어서 뭐 성폭력을 경험했다든가 학대, 집단 폭행 뭐 이런 유사한 느낌이 또 엄습할 때, 어린 시절에 나를 버렸던 부모나 누군가를 떠올릴 때,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너무 괴로웠는데 갑자기 내 아이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네. 배우자나 연인이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확인할 수는 없을 때, 막 우린 너무 불안해져서 이 모든 게 꿈만 같고 막 비현실감이 느껴지고, 이런 게 바로 감정에 압도되는 상황이거든요. 객관적인 시간의 흐름은 짧은데 막 네, 정말 네. 그 엄청나게 자기는 길게 느껴지고. 경험해 보셨군요. 네. 예, 한두 번 다 경험하죠. 네, 예. 그렇죠.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막 술이나 약물 같은 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또 막 화가 나서 분노를 폭발시키려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 청소년들이 자해 같은 게 좀 증가하는데 네. 그때도 이런 마음 듭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방송을 듣는 분들이 직접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요. 이 목회자나 또 교회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성도들 중에 이런 경험을 하는 분이 네. 급하게 연락이 오거나 네. 또는 만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라운딩이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그라운딩. 네. 네, 오늘 그라운딩이라는 기법을 소개를 네.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라운딩의 그라운드는 문자 그대로는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땅에 접촉하는 거고요. 비유적으로는 현실 접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정에 압도되어 있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 가득 찬 그 과거의 기억, 또 미래 불안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고통에만 계속 집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일로부터는 마음이 멀어지고 마음속에만 관심을 쏟는 거죠. 근데 이 마음속에 극심한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비현실감이 생기고 몸과 마음이 막 따로 노는 것 같은 현상, 이런 걸 이제 해리 증상이라고 합니다. 해리 증상. 네, 이런 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얼른 현실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곳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그라운딩입니다. 네. 이 그라운딩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기법이에요. 그냥 그 장소에서 하면 됩니다. 장소에서. 네. 현실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요. 불을 환하게 켜고 네. 그다음에 눈도 뜨라고 합니다. 눈을 뜨고. 네, 눈을 뜨고 진행합니다. 제일 먼저 할 거는 평가를 해보는 건데요. 지금 이 고통스러운 마음이 10점 만점이 몇 점 정도 되는지. 그래서 한 6점 이상이다 그러면 네. 본격적으로 그라운딩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만약에 다른 사람이라면 몇 점 정도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현세에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감정인지 생각인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건 별로 하지 않습니다. 흔히 이제 막 힘들어 그러면 야,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왜 그래? 네, 네. 그런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 아니고. 그렇게 되면 그 생각이 자꾸 더 커집니다. 그럴 수 있겠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생각이나 감정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게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가끔 네. 뺨을 막 때리거나 갑자기 그쵸, 정신이 아니면 물을 확 끼얹거나 이거 조금 폭력적인 방법이고요. 폭력적이죠. 네, 덜 폭력적인 이런 방법들로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굉장히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28가지 말씀드리고 우와. 있어요. 28가지? 네. 네. 하나씩 한번 들어보시고 나한테 맞는 거 그냥 적용하시면 되고, 또는 내가 이런 힘든 사람을 혹시 만날 일이 있겠다. 네. 그러면 나한테 이해되는 거를 가지고 그냥 적용을 해보면 됩니다. 네. 우선 촉각을 자극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손을 찬물이나 따뜻한 물에 담궈보는 겁니다. 그러면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에 물이 흐르죠. 네. 이걸 가만히 느껴보는 겁니다. 냉수 틀었다, 온수 틀었다 하면서 온도가 바뀌는 것도 느끼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로는요, 주변에 있는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해봅니다. 예, 뭐 볼펜도 한번 들었다 놨다 해보고요. 네. 뭐 컴퓨터 비싼 마우스도, 또는 뭐 핸드폰, 이런 가벼운 것도 한번 들었다 놨다고요. 좀 무거운 거, 의자, 책상 막 안 들리는 거 있죠? 이런 것도 한번 들어봅니다. 너무 무거운 걸 들으면 내 몸이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이 더 이렇게 지그시 눌리는 느낌이 그렇지. 듭니다. 무거운 거 들으면. 네. 그런 느낌도 한번 느껴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서 뭐 먹어봅니다. 차가운 느낌. 네, 차가운 얼음이 입안에 닿으면 그 느낌이 들죠. 얼얼한 느낌이 납니다. 이게 얼음이 이제 녹아서 작아지면 씹어서 아작아작 씹어 보기도 하고요. 네. 점수가 안 내려가면 하나 더 먹어봅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자리 뛰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제자리 뛰기. 네. 제자리 뛰기를 하면 내 발이 그라운드 땅에 계속 쿵쿵 닿게 되죠. 예. 그래서 모든 발로 뛰기도 하고 PT 체조하는 것처럼 뛰기도 하고 그래서 몸이 땅에 닿을 때의 느낌을 느껴보는 겁니다. 몇 차례 뛰고 나면 힘들잖아요. 심호흡 한번 하고 네. 또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이런 형태로 반복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반려동물이 있으면요. 반려동물을 쓰다듬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 반려동물은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감촉도 느껴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나도 반응을 해줍니다. 여섯 번째로 주변의 물건들을 골고루 한번 만지면서 그 촉감을 살펴봅니다. 뭐 매끈한 것도 있고 부드러운 것도 있고 까칠까칠한 것도 있고 차가운 것도 있고 뭐 따뜻한 것도 있고 푹신한 것도 있고 단단한 것도 있고 네. 예.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만져봅니다. 어.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자세히 한번 느껴보는 방법이 네.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박수를 치는데요. 그냥 치지 말고 337 박수 아시죠? 네.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짝짝짝 뭐 이런 것도 고요. 또 대한민국 박수. 뭐 이런 박수를 치면요, 귀로 그 박수를 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 그리고 손바닥이 좀 따가운 느낌이 들죠.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을 가지고 가만히 느껴보고 또 손바닥이 좀 얼얼하면 이 두 손을 비비거나 손을 닦듯이 좀 문질르기도 네. 하면서 느낌을 느껴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온몸을 스트레칭을 해봅니다. 뭐 국민체조 실제로 해도 좋고요. 또 팔다리 뻗거나 앉거나 뭐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몸을 풀어줍니다. 뭐 목이나 옆구리나 가슴 뭐 충분히 늘려주면서 그 느낌을 느껴봅니다. 네. 촉각을 자극하는 방법들. 네, 일단은 지금 너무 급한, 너무 놀라운 일이나 예. 어떤 혼비백산한 상태가 됐을 때, 그렇죠. 그때 나도 모르게 막 이 순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분노가 올라온다든지 막 이게 심하면 자해까지 가는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본인의 그 촉각을 느껴보는 거기에 집중을 하는 예, 거죠. 그렇죠. 뭔가를 예. 만져보는 거군요. 만져보고 주로. 본인의 어떤 예. 무언가를 느껴보면서 얼음 먹어보고. 막 네. 이렇게 막 나도 모르게 막 흘러가는 감정을 멈춰 그렇죠. 가두어 세우는 거군요. 내 예. 감정 속에 내 네. 생각 속에 너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빠져나와서 현실로 좀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예. 정신 차리라 이제 네. 이런 것들 그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가 촉각을 자극하는 방법. 네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 시각을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시각. 네. 눈에 보이는 물건들을 10가지를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아. 하나하나 이름을 얘기를 해보고 저는 지금 앞에 보니까 종이 있고 네. 모니터 있고 뭐 볼펜 있고 뭐 마이크 있고 이런 거죠. 예. 그리고 10개를 쭉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0에서 10까지 네. 체크를 해보고 아직도 뭐 한 6점 이상이다 그러면 또 다시 10개를 또 세봅니다. 두 번째로 글자를 보고 거꾸로 읽어봅니다. 거꾸로. 네. 극동방송 써 있으면요. 네. 송, 방, 동, 극. 오. 한자 한자. 요즘 어려워. 그럼 좀 어렵네요. 조금 정신이 오. 이쪽으로 집중이 그렇죠. 돼요. 네, 예. 맞아요. 그게 목적입니다. 맞아. 그래서 예. 크게 분명하게 집중해서 읽어봅니다. 네. 또 다른 방법은 휴대전화 항상 요즘에 가지고 다니잖아요. 네. 꺼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진을 저장해 놓고 그걸 보거나 또 바탕화면에 저장한 사진을 가만히 살펴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깔아놓은 앱들이 있어요. 그럼 앱을 이렇게 넘겨가면서 이게 뭐에 사용하는 앱인지, 이건 SNS 앱이야, 이거는 뭐 사진 찍는 앱이야, 뭐 이거는 뭐 문서 읽는 앱이야, 이렇게 뭐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예, 그것도 방법이 되는군요. 네. 극단적인 감정으로 인한 비현실감에서 벗어나는 그라운딩 기법 계속 네.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청각, 후각, 미각을 사용하는 방법 또는 오감을 모두 사용하는 방법도 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현실로부터의 정보를 계속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이 감각을 활용하는 법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들리고 있는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고 무슨 소리인지 맞춰봅니다. 네. 빗소리, 바람소리, 음악소리,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세탁기 소리, 지나가는 아이들 소리, 라디오 소리,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우웅 하고 갑자기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조화에서 나오는 뻐꾸기 소리. 귀를 기울여 봅니다. 그리고 소리의 변화를 한번 살펴봅니다. 두 번째로는 좋아하는 음악을 듣습니다. 가사에 집중해서 따라 부르고요. 네. 예. 또는 이 연주하는 악기의 이름을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저거는 피아노 같아, 저거는 뭐 트럼펫 같아, 뭐 이런
모르면 어떡하지? 열심히 들어야겠네요. 들어도 모르면 어떡하지? 저거 잘 모르는 악기인 것 같아. 네, 아, 이 그렇게? 방법을 안 쓰는 거죠. 네. 들어도 모르면. 네. 그리고 음악의 어떤 부분이 좋은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좋은 부분을 들을 때 내 감각에 변화가 있는지 네. 이런 것도 살펴봅니다. 세 번째로 휴대전화 벨소리 설정에 들어가서 그 음악을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뭐 순환음, 뭐 상승음, 뭐 그치, 별자리, 네. 우리 듣는 음악들이 있거든요. 그 이름하고 그 네이밍이 잘 됐는지 네. 뭐 이런 것도 평가도 한번 해보고 내가 이름 지면 이렇게 지겠어. 네. 예. 그래서 생각을 계속 바꿔주는 거죠. 그다음에 후각인데요. 주변에서 냄새가 날 만한 물건들의 냄새를 맡아봅니다. 뭐 꽃이 있으면 꽃 좋고요. 뭐 음식 냄새, 또 이제 화장품 냄새나 향수 같은 것들도 좋습니다. 네. 멀리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 냄새가 좀 더 진해지는지 살펴보고요. 손으로 이렇게 옛날에 화학 시간에 배운 바람을 일으켜서 예. 냄새를 당기면서 네. 예, 그렇게 느껴보기도 합니다. 미각을 자극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음식을 하나 입에 넣고 삼키지 말고 맛을 느껴봅니다. 혀로 이리저리 굴리면서 맛을 살펴보는데 이 음식에 원래 본래 맛이 있고요. 본래의 맛이 아닌 것들도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초콜릿을 입에 넣었다. 네. 그러면 단맛 나겠죠? 혹시 짠맛이 나나? 이런 걸 살펴보는 겁니다. 네. 네. 건포도 혹시 신맛도 나나? 네. 음. 과자? 달달한 과자인데 매운맛 나나? 뭐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면서 네.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아, 이거 어렵겠네요. 어쨌든 초콜릿을 어쨌든 내 감정을 자꾸만 이 다른 곳에 분산시키는 게 그러네요. 목적인 거죠. 예. 네. 초콜릿을 입에 넣고 먹지는 않고 와 이건 어려운데. 네. 네, 의외로 이렇게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많이 쓰는 기법인데 5431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5431. 네. 5가지 감각, 오감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5개, 4개, 3개, 2개, 1개 이렇게 느껴보는 겁니다. 그래서 5개, 보이는 물건 이름을 5개를 5개. 말해보고 네. 또 4가지 물건을 만져보고 촉감을 얘기하고 오. 네, 3가지 소리를 들어보고. 만들거나 또는 뭐 들어보고 네. 예, 2가지 냄새를 한번 맡아보고 네. 1가지를 입에 넣어서 맛을 보고 오. 그래서 5431 기법. 요걸 쫙 하고 나면 좀 마음이 안정이 되나요? 그렇죠. 아. 목표가 생기게 되고 그치. 그 숫자를 세가면서 그 미션을 수행하다 수행하다 보면 보면, 네.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예. 네. 아, 실제로 이런 거 하다 보면 다른 네. 생각 없어지겠어요. 근데 사실 내 생각인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진짜 안 되는 게 또 내 생각이거든. 내 마음대로 맞아요. 안 되는 게. 그 충격적인 느낌이 확 들고 전율이 생기면서 막 그 감정이 북받쳐 오를 때 네, 이럴 진짜 때는 컨트롤 안 여기서 되죠. 살짝 벗어나는 맞아, 게 맞아. 필요하거든요. 네. 생각을 통한 그라운딩 기법이 또 네. 있습니다. 이름 대기 게임 같은 거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물 이름을 생각나는 대로 최대한 많이.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시켜보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꽃 이름 좀 얘기해 보세요. 근데 실제 게임 이름이 그라운드 아니에요, 이거? 그라운드 이 코드 이름. I am 그라운드. 그래. I am 오, 그라운드 야, 이거 자기소개하기. 기법인가요? 그러게요. 굉장히 전문적인데요? 왜 들어갔을까요? 왜 그라운드가 들어간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네. 예. 그렇군요. 어쨌든 뭐 노래 이름, 뭐 TV 프로그램, 연예인 이름, 네. 성경 인물 이름, 뭐 네. 구약의 책 이름, 신약의 책 이름, 뭐 기억으로 시작되는 단어, 뭐 이런 거 최대한 많이 이야기해보게 시키거나 또 스스로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매일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보는 것도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뭐 양치하고 세수하고 그러면 어디 가서 치약을 어떻게 짜서 어디에서 꺼낸 칫솔에 치약을 얼마만큼 묻히는지 오. 뭐 이런 걸 자세하게 설명하는 묘사를 거예요? 예. 하는 겁니다. 칫솔 치약 중에 어느 것을 오른쪽에 어떤 것을 왼쪽에 드는지 뭐 치약 뚜껑은 따서 어떻게 넣는지 네. 뭐 이런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는 거죠. 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구구단 게임 할 수 구구단 있습니다. 게임. 아하. 우리 PD님 구구단을 37. 외자 27. 37에 27이라고요? 아니야, 21. 네. 우리 피디님. 보세요. 어떡하죠? 저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예. 예. 얼음을 씹어야 돼요. 이 순간 구구단에 집중을 확 하셨어요. 그렇지. 예. 딴 얘기 하다가 갑자기. 예.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네. 네. 그래서 구구단을 시켜볼 수도 있고 네. 또 본인이 그러면 내가 네.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네.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주기도면이나 사도신경을 외우는 네. 것들도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목적이 이제 요거는 그 현실 접촉이기 때문에
한번 새로운 버전으로 외워보고 옛날 버전으로도 한번 외워보고. 오, 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버전이잖아요. 네. 예. 근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요거는 제가 어제 보니까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예. 내가 사도신경을 내가 잊어버렸구나. 네. 근데 요것도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네. 그다음에 취미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시켜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취미 활동은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떻게 하는 건지, 남들은 모르는 나의 비법은 뭔지, 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교수님, 이게 실제로 우리가 상담 치료를 받으러 가면 이렇게 극단적인 감정 소용돌이 막 빠진 분들에게 치료하는 방법인 거죠. 그렇죠. 이게. 예. 네. 여러분, 이거 진짜 예. 비싼 치료법이에요. 그러게요. 네, 여러분 잘 기억해 요거 주세요. 네. 하나하나 다 기억하실 필요가 없더라도 그냥 요거 오늘 들으시면서 한두 개만 딱 기억하시면 내가 요거 해봐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5432일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얼음을 네. 꺼내 씹어 먹는다. 네. 구구단 정시 번쩍 되네요. 아, 구구단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자괴감이 갑자기 많이 틀려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자기한테 맞는 거를 좀 선택하는, 기억을 네. 해놓으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예.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네. 지난주 말씀드렸던 나비포옹. 예. 아, 우리 배웠어. 안전지대 상상하기. 예. 이런 겁니다. 나비포옹은 손을 나비처럼 모아서 가슴에 대고 교대로 이렇게 두들겨 주는 네. 겁니다. 맞아요. 네. 안전지대는 내가 좋아하는 편안한 장소 상상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있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는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암송하거나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는 것도 네.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스로에게 친절한 말을 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럴 때 사실 스스로에게 혹독한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너 같은 게 살아서 뭐 하겠어. 뭐 이렇게 적응 못하고 나는 죽는 게 남아. 뭐 이런 이제 혹독한 말들을 합니다. 본인에게 스스로. 네. 네. 그럴 때 친절한 말. 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야, 딸이야.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야. 다시 회복할 수 있어. 네. 하나님이 널 일으키실 거야. 네. 이런 스스로에게 힘을 주는.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믿을 만한 사람의 위로나 격려의 메시지를 미리 좀 녹음을 해서 또는 받아놨다가 예. 그때 틀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생각에서 멀어지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배를 타면 육지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는 것들이 있죠. 네. 기차를 타면 기차역에서 떠나는 상상. 이런 상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감정이나 생각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지는 물에 종이배를 띄워서 종이배가 물에 쭉 흘러가는 상상. 네. 또는 이런 것도 가능해요. TV 리모컨, TV에 내가 불쾌한 그 생각이나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고 리모컨을 눌러서 딱 꺼버리는, 딱 네. 꺼지는 그 상상을 해볼 수 있고요. 컴퓨터 종료 버튼 눌러서 빠바바밤 하면서 컴퓨터 꺼지는 상상. 네. 파도가 밀려와서 모래 위에 써놓은 글씨를 지워버리는 상상. 네. 이런 것들 중에 나한테 맞는 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상을 하면서 멀어지는, 이 고통스러운 감정에서 멀어지는 상상을 해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심호흡 할 수 있습니다. 네. 심호흡을 하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몸의 주의를 쭉 기울여 봅니다. 요거 이제 바디 스캐닝이라고 하는 기법인데요. 뭐 MRI나 PET 같은 데 들어가면 이제 빛이 쭉 머리끝부터 내려가는 거요. 발끝까지 쭉 내려가죠. 요런 것처럼 내가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나의 몸 상태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28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네. 많아요, 지금. 네. 이거 뭐든지 실시하고 나면 다시 한번 점수를 체크를 해봅니다. 10점 네. 만점에 지금 몇 점 정도로 좀 완전히 불편합니까? 되는지. 예. 그래서 효과를 살펴보고 점수가 내려갈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방송 듣는 분들이 심리치료사 다 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종류별로 외우고 막 기억하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예. 나한테 맞는 네. 한두 가지. 맞습니다. 네. 그 원리는요, 고통스러운 감정에 갇혀 있는 상태, 그 고통을 증폭시키는 생각의 굴레에서 빠져나와서 네. 현실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오감에 집중을 하거나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이 다른 생각으로 이 불편한 그 마음을 좀 밀어내는 네.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들을 좀 잘 사용을 하면 이 혹시 경험할지 모르는 이 극단적인 심리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네. 또 교회 지도자 리더들 분들께서는 뭐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네. 갑자기 막 그렇게 막 네. 감정에 빠지시는 분들. 교회나 네. 직장이나 지역에서 또 심리적인 위기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럴 때 위로나 지지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